안녕하세요. 이학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직 9급 토목사기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역학 해설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부터 먼저 들어주세요. 그 부분에 총평과 어떤 시험 경향 전체적으로 얘기 나와 있으니까 듣고 나서 간단하게 토목사기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10일이 국직과 마지막 9급 시험이었죠. 그래서 공부 기간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심지어 결과도 다를 수 있지만 시험 앞두고 떨리지 않고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 지방 9급 토목설계죠.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후기 봤는데 나도 깜짝 놀랐고 여러분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이 깜짝 놀란 건 시험이 이제 어렵다 싶다, 이제 어려운 쪽으로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여러분이 이걸 또 많이 어렵게 느낀다고 해서 저는 사실 좀 미안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우선 좌측에 영상 좌측에 보시면요, 영상의 첨부 파일은 다음 카페 이학민 토목 측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챕터별 문항수가 나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출제 경향이 바뀌냐고 질문하는데, 출제 경향은 뭐 토목사기가 사실 바뀔 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워낙 거기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워낙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기출문제를 갖다 반복했던 분들은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일반적인 어떤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때와 비교해서 크게 난이도나 경향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좌측에 이 표는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상을 아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 보신다던가 캡처해서 확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저는 오른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난이도를 평가할 때는 일기보호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날씨 어때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날씨와 비교해서도 말할 수 있고, 또 가장 체감하기 좋은 건 어제 날씨가 어땠는지, 어제 날씨가 뭐 유독 따뜻했다라고 하면 온도가 조금 내려가도 춥게 느끼는 건 당연하고, 반대의 경우는 따뜻하게 느끼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선 전체 평균 개수를 보시면 저는 A형부터 D형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A형부터 D형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급자 비종자분들은 A형, B형에 초점을 맞추면 점수 연결이 가능하고요. C형은 약한 역학적, 전공도 어떤 센스를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나 아니면 예체능이잖아요. 이게 감각이 따로 이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울 수가 있고요. D형은 막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자, 전체 연평균 날씨부터 보도록 할까요? 꿀팁의 평균 개수 보시면요, 9개, 6개, 4개, 1개입니다. 이게 평균이야. 근데 23년 지방직을 먼저 봐주시면 오늘 날씨죠. 10개, 3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더 쉽다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합치면 15개죠. 여기는 13개. 다소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A형 문제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깔아주는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당연히 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깔아주는 문제에서 점수 연결을 못한 분들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어저께 날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국가직 시험이죠. 10개, 5개, 1개, 3개, 뭐 4개니까 어떻게 보면 D형 문제 들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더 쉬웠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균을 해보면 사실 연평균 날씨와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돌려서 좀 더 확장해서 보면 22년 지방직, 국가직, 지방 국가직 보면 여러분이 말린 거죠. 작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대급 난이도는 어려워서 역대급 난이도가 아니라 역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합쳐 19문제인데 제가 해설할 게 없을 정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A형의 17문제다 보니까 저는 교수님이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문제 난이도를 낮출 수 있을까? 그 정도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문제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거기다 또 학원과에서는 작년에 또 대세가 쉽게 나온다고 이거를 마케팅을 많이 핀 거죠. 여러분이 거기 낚여가지고 문제가 쉬울 거라고 오판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또 유독 쉬웠어요. 18개죠. 물론 얘는 그래도 비용이 7개가 되니까 그나마지만 작년은 사실은 더 이상 쉽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비교해보세요. 이런 시험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날씨가, 온도가 이렇게 뭐 낮지는 않았는데 어저께 날씨와 비교하다 보니까 유독 여러분 춥게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를 바꾸세요. 할 때 봐보세요. 여러분들 뭐 1타라고 생각되는 뭐 대형 학원의 공통과목 선생님 보세요. 빵꾸나게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수업을 듣고 있고 안정적인 점수를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짜져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걸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면 별 수 없이 뭐냐면 틈을 이제 찾는 거죠. 뭐 짧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개성이 쉬울 거다. 근데 결과 나오면 사실 강사나 학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커리큘럼 이런 걸 갖다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때 자꾸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좀 차가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A형과 B형과 C형과 D형에 대한 얘기는 아시겠지만 교재 앞부분 머릿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 보는 방법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빨간색 발선은 실제 문제고요. 오른쪽의 비법은 저는 모든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비법 180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죠. 교재 기준으로 이론 노트나 비법 노트, 기출 노트를 일괄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수식들은 비법 노트에 나와 있는 요약본을 그대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문제 확인하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풀이는 2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번은 시험 보신 분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있죠? 왜 까락난지, 그 다음에 제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시험 보면서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해설은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천천히 또 리뷰하면서 보셔야겠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세요. 평균 압축 강도죠. 사실 평균 압축 강도를 틀리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6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요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평균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과정이고 수업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한다던가 이건 뭐 수업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수험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차갑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2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골, 이게 역학 문제 비슷한 느낌이죠. 임계하종입니다. 임계하종. 임계하종은 부러질 때 강도, 그러니까 기둥이 부러질 때 강도를 뜻하고 있고요. 누가 제일 단단하겠어요? 양당 고정이 제일 단단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한쪽 꽉 잡은 거, 그 다음에 얘. 사실 뭐 풀고 사실 할 것도 없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아닐까? 얘가 제일 단단할 거 아니야. 두 번째 거 나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손쉽게 보기 정답 4번이 금방 찾아지고 넘어갑니다. 저였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자꾸 넘어갔을 것 같아요. 3번 볼까요? 자, 14에 이하입니다. 배합 강도 구하는 문제죠. 제가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라이트, 베이지 공통적으로 3등급은 무조건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거 기억해라. 7의 배수 73, 21, 21메가파스칼 이상, 75, 35,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8.5 더하고 얘가 제일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왜냐면 레미콘차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올 때, 믹스돼서 올 때 가장 흔한 콘크리트 강도가 21부터 35 사이야. 그게 똑같이 나온 거니까 이 문제를 틀린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서운해요. 꼭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얘는 질문 자체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순간 처짐과 장기 처짐 몇 배냐, 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장기 처짐 계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계산 문제는 똑같은 계산 문제가 있어. 이거 여러분들 기출노트, 이권 기출노트 보시면요,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에서 33번 문제와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그 정도 팁만 알았다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4번도 개인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저항계수를 묻는 건 사실 허를 찌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교재 있습니다. 기출문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강사로서 그 말은 되게 부끄러워요. 기출에 있는데 왜 틀렸냐? 뭘 틀렸냐? 이 말은 사실 못하죠. 그러려면 내가 항상 말하지만 너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선택과 집중해서 제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제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올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걸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빼고 치는 게 맞죠. 시험의 3요소 정답, 시간, 스트레스. 정답 떨어졌으면 시간 줄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 세 가지를 잘 조율할 때 이상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자, 6번 보시면 6번은 이제 비정답인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게 역학적으로나 아니면 기준에서도 말로 많이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걸 많이 말렸더라고요. 이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변율이 0.004다.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커지지 않잖아. 800이 어딨니? 이거 말도 안 되고 400쪽에 찍어야지. 그 다음에 0.0 이건 길이가 작잖아. 작으니까 이게 지금 400이가 작은 거니까 400보다 작은 거 물론 구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너는 이 그림에 지금 말린 거야. 그림에서 오는 압박감, 출제 유형의 경향이 바뀌면 뭘 바뀌어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답을 외워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너지는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거죠. 넘겨보도록 할까요? 7번입니다. 7번은 압축 이형체분의 기본 정착끼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공식이고요. 람다 뉴트 FCK분의 0.25 dB FI.
기본 정착 길이도 사실은 얘는 그렇죠. 최소 정착 길이가 있죠. 0.043 dBFY. 그 200mm는 기본 정착 길이가 아니라 최소 정착 길이 때 적용시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가능하면 맞춰야 되는 문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7번 문제 맞춰야 돼요. 8번 문제도 마찬가지. 옹벽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비법 125번 뭐 우측에 나와 있지만 그렇죠? 직사각형 T형부 이 얘기는 이거는 저기서 나오는 거잖아. 부벽 그죠? 앞부벽 뒷부벽 공부해 보신 분들. 근데 얼뚱땅 아는 보기에서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자, 9번 볼까요? 산업 문제 복잡 보지만 이것도 뭐 우리 2배 600은 여러분 공부하면서 본 적 있어요? 내가 뭐 3배 450, 5배 450, 뭐 2배 300 이런 거 틀렸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넘겨볼까요? 10번입니다. 자, 전단층은 간격이야. 오른쪽 해설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론들 여러분들 베이직, 라이트, 기출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거 죄송합니다. 전단층은 간격 구할 때 제가 뭐만 보라고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 뭐 보라고 했는지. 2분의 D. 그러니까 구하는 식이 되게 복잡해. 이건 됐고 내가 못 볼 수 있는데 2분의 D는 보라고 했잖아. 여기 500이면 2분의 D가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2분의 D잖아. 그러니까 몰라도 우리가 만약 약속을 지켰다라고 얘는 풀고 자식 할 것도 없어. 그냥 1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출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지금. 넘겨볼까요? 11번입니다. 얘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강약 조정할 때 아무래도 강사가 이제 자주 기출되는 빈출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게 되거든요. 얘는 여러분 선택에 맡긴 거죠. 오히려 300이나 400을 좀 강조하고 350을 낼 거라고 허를 찔린 거야. 교수님이 아까 저항계수를 질문했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악의적으로 낸 거죠. 물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주어진 학원 수업,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시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얘입니다.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2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11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극한항계 상태 하중조합 1이라 나와 있죠. 이 조합에 대해 있을 때는 무조건 1.25 그죠? 1.25 D 더하기 1. 얼마요? 80L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1.2D, 1.6, 뭐 6L 이걸로 푸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끝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만큼 제가 부족했구나. 왜냐면 이걸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오해할 수가 있지? 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와, 더 내가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뭉쳐잡고 끌고 가야겠구나.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맞춰야겠죠?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C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초급자, 중급자 부담되는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넘겨볼게요. 14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처음엔 좀 헤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보니까. 근데 초과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초과하지 않는 이잖아. 어떤 기준에서 철근이 항복공인들 초과했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강사하면서 초과했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여러분이 긴장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서 이 심리적 압박이 오니까 이 부분을 그렇죠? 꼼꼼하게 읽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다. 넘겨볼까요? 15번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 물론 저도 강사로서 D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모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계수하중이다라고 하면 이 3개 더한 것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300인데? 아니 그러면 답은 이 4번밖에 없는데 그쵸? 미안해요. 미안해요. 날 욕해도 좋아. 어쨌든 내 말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음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이게 빠져나가지 못한 건 안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밖에서 오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16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라이트는 아니고요. 베이직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재를 찾아봤더니 제 교재 2021년도에 들어가고 이걸 뺐어요. 왜냐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걸 낼지 몰랐죠. 그런데 아까 이제 베이직 수업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 이게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과 부 중에 부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얘는 0.65면 얘는 너무 커요 사실은. 그건 이제 날 욕하겠지만 어떤 공부의 정점에 쓰게 되면 이게 이상하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 같은 문제입니다. 똥 밟은 문제죠. 넘겨볼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응력 불력의 깊이죠. 알아도 어렵고 몰라도 어렵고 뭐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 같았으면 저 같아도 다른 문제부터 풀거나 선택했을 것 같아요. 풀이 방법 나와 있고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형 문제고요. 18번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안 되죠.
띠착은 간격 구하는 거. 기둥단면 최소치수 이하. 그렇죠? 축방형 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입니다. 제가 모르면 몇 번 찍으라고 했어요. 모르면 정신 차리고. 모르면 몇 번 찍으라고 했어요. 제가 1번이라고 했죠. 왜? 나는 찍어도 교수님 풀어보게 된다니까. 교수님 풀면 그걸 보기 안 넣겠니? 보기에 분명히 들어가. 절대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의 정답률은 1번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90%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찍는 게 맞고. 거기다 제가 좀 더 양념을 치면 계산하기 좋은 보지단면 최소치수 이하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지금 500이잖아. 얘가 만약에 1번에 있으면 100% 보기 1번 정답이 되는 거고 2번에 있으면 얘는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시험 전체 자주 나오는 빈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사이즈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말린 거예요. 그다음에 19번입니다. 이거 제가 전화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것도 라이트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한번 눌러보라고 했잖아. 010. 너 한번 눌러봐. 작년 수업 때 눌러보면 이게 없는 번호였거든요. 올해는 있으니까 얼른 끊어요. 전화번호 뭐라고 했어요? 8094 748이 제가 수업 때 눌러드렸어. 우스갯소리로. 정말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 있어.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들어가는 얘기도 아니야. 내 말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였죠. 물론 아예 생각하지 않은 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시험이니까 어렵다. 다만 외우라고 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허용력이니까 조금 제가 모를 수는 있지만 찍을 때 가늠하라고 했잖아. 큰 거 찍어야겠어. 지금 대답해. 큰 거 찍어야겠어. 작은 거 찍어야겠어. 큰 거 작은 거. 허용력. 허용 제한한다는 얘기잖아. 작은 값으로 제한해야겠지. 너 제발 좀 이것 중에 하나잖아. 응? 응? 그쵸.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은 뭐 할 얘기 없습니다. 얘도 모의고사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모의고사 나왔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엄청 욕합니다. 근데 나왔다. 나오면 또 어렵다고 안 풀잖아. 도대체 어쩌라고 하는 얘기니 나한테. 자, 시험 끝났어요. 물론 조금 내가 차갑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속상할 수는 있는데 내 말은 어차피 만약에 하고 다음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된 대로 볼 거 보고 비평서 줬잖아. 그 비평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빵꾸노트도 제공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양재 조건은 비교적 갖춰진 상황이야. 인터넷 끊고 공부에 매진하세요. 여러분 그게 빠져가는 방법입니다. 역수는 보게 되면요. 초급자 기준으로 비전공자 기준으로 어떤 문제 맞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20번 틀렸을 것 같아요. 19번 틀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맞춰야 돼요. 1 넘겨서 틀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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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죠? 그 다음에 틀리고요. 3 내가 몫을 찢어지라고 한 건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야. 강의 찾아서 없으면 나한테 고소해도 좋아요.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이거 틀려. 다 양보할게. 이거 틀려. 이거 8 그 다음에 어딨어? 얘도 9 10 야 11인데? 그죠? 좋아. 나 사실 아까 고민했거든? 뭐 이거 진짜 틀려. 야 그래도 10개야. 지금 체크한 것 중에서 만약에 다 맞췄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여러분들 자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만약에 수면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느낌을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부딪혀. 내가 최근에 강사된 이후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힘든 걸 자꾸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쉽다, 안 나온다, 벌어라 이 말만 좋아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아니면 진짜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건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점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한 얘기 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1장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콘크리트 평균 압축 강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쓰일 때 인용이 됩니다. 비포노트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구하는 방법은 FCM, 기호는 FCM이고요. FCK 더하기 델타 F입니다. 그렇죠? 델타 F를 구하는 방법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계를 잘 밟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40MPa 이하인지, 두 번째 60MPa 이상인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 값인지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40MPa 이하다 0을 떼버리고 4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60MPa 이상이다 0을 떼버리고 6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직선 보관인데 직선 보관의 의미는 뭐냐면 10%입니다. 그러니까 50이면 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55다. 그럼 5.5가 되겠죠. 그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런 관점이 좀 아쉬워요. 보시면 평균 압축 강도를 묻고 있고요.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40MPa 이하인지를 먼저 찾았어야 됐어요. 35MPa는 40MPa 이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4를 더해줘야겠죠. 정답은 가볍게 이겁니다. 그래서 35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작잖아, 사실. 그렇죠? 네, 그렇다. 제일 작은 게 4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판단 못하고 우왕좌왕 해버린 거죠. 너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만 하고 연습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킥복싱을 하는 거야. K1 이거 격투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샌드백만 갖고 막 쳐보다가 실제 상대방 만나면 그 느낌 다르잖아. 여러분 지금 그걸 겪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는 그런 과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역학 문제 느낌이 나죠? 작을 하중이 큰 수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실제 시험이었더라고 하면 사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풀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FM들을 구한다. 우리 PCR 구하는 공식 좌골 하중, 임계 하중은 유효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원줄 파이의 제곱 2i. 정확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최소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유효 길이만 달라져요. 그럼 유효 길이 얼마냐? 얘는 유효 길이가 이 그림만 봐도 사실 답이 나오죠. 왜냐면 이게 유효 길이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유효 길이가 클수록 작을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자골하중, 임계하중이 커진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봐요? 작아요. 이게 제일 작잖아. 뭐 정확하게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유효 길이가 양당 고정은 2분의 1. 유효 길이 개수는 0.5 혹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죠. 얘는 유효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유효 길이 개수가 루트 2분의 1. 그렇죠? 뭐 근사값 0.71을 집어넣기도 하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유효 길이 개수는 1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굳이 모시고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건 여러분하고 제가 책 쓰려고 든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다. 연습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2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1번 문제와 유사하고요. 1장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평균 압축 강도, 3번 문제는 배합 강도입니다. 비법은 9번이고요. 마찬가지로 비법 노트를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수업에 준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3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쪽 보시면 1등급, 소고기 등급과 유사하죠. 2등급, 등급이 높아질수록 3등급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경우에요. 3등급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3등급에 해당하니까 제가 3등급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 읽어보면 연속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 또는 이 또는의 의미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고 하면 무조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볼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보실 때는 가운데 거부터 먼저 보세요. 7의 배수죠. 7, 3, 21, 7, 5, 35. 28은 건너뛰고요. 이 경우는 FCK에다 얼마 더해준다? 8.5. 제가 수업 때 얘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콩쿠르 때 온다라고 하면 타설하면 믹스할 때 얘가 현장에서 섞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레미콘차에서 믹스된 상태로 오잖아. 이게 보통 얘 가장 흔한 경우가 21에서 35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험 문제 가장 빈출이고 이때 제가 8.5를 더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보다 작을 때를 기억하세요. 3번은 클 때. 작을 때는 얼마 더해준다? 7. 클 때는 1.1배에다가 1.1배 자체가 직선 보관이야. 아까 평균 압축 강도 이때 직선 보관은 0.1 FCK였잖아. FCK에다 그것을 더해주면 1.1. 즉 직선 보관의 결과죠. 거기에다가 5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3번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욕심을 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급부터 먼저 확인해보면 문제 나와 있죠. 첫 번째 우측 끝에부터 두 번째 시작하는 부분 이미 14회 이하다. 표준 표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한 가지에 해당하니까 얘는 몇 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 20일부터 35 사이에 들어가는지 즉 21메가파스칼 이상 35 이하인지 지금 딱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 경우는 얼마를 더해준다? 8.5. 정답은 2번이고요. 30 더하기 얼마다? 얘는 지금 속임수죠. 7 더해준 거고 1.1에다가 1.1이면 33.
5 더하면 39. 그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3번 문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 또 모르죠. 마찬가지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 부탁드립니다. 3번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94번이고요. 우측에 제가 비법문제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처짐, 장기 처짐 및 총처짐이죠. 식을 보시면요. 요거는 롱, 장기 처짐을 뜻합니다. 장기 처짐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델타 ID 나와 있죠. 이 D는 무엇을 뜻하냐면 dead, 고정화 중인데 지속 과정 뜻하고 있고요. 이 I가 뜻하는 바는 그렇죠? 네, 순간 처짐이다. 즉 지속 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장기 처짐 개수를 곱하는 거죠. 장기 처짐 개수는 1 플러스 56'분의 크 사이고 이 크 사이는 시간 개수죠. 크리프에 의한 시간 개수. 법으로 이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죠. 60개월. 얼마냐? 2고요. 제가 두 가지 기억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일 때와 5년 이상일 때. 이번엔 5년 이상이 나왔죠? 2. 1년일 때는 1.4입니다. 1년이 12달이잖아.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찍어서 1.4가 됩니다. 자, 로프라임은 압축철근비죠. 복철근보의 압축철근비. 얘는 BD분의 압축철근량 AS 프라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문제가 좀 재밌어요. 읽어보면. 자, 지속 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5년 후 시간은 5년이고요. 압축철근비는 0.005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수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이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몇 대 몇이냐. 지속과정에 의한 순간처짐이 발생하였다. 5년 후 휜무제의 크리프와 건조축에 의한 추가 장기처짐은 순간처짐의 몇 배인가.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죠. 롱, 얘가 얘 몇 배인가. 즉 장기처짐 개수를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식 대입에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 로프라임 0.005 이 자릿수 연습해 보셔야죠. 그렇죠? 공 하나 하고 0.25인가요? 이 똑같은 계산이 분명히 여러분 기출 노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찾아보실 분들은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의 33번 문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처짐 개수는 아까 2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산하면 얼마다? 1.62 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저는 A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5번 문제는 하중 저항계 설계법에 의한 강구점으로 갖다 연결부를 설계할 때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죠. 그렇죠? 그때 저항 계수가 얼마냐? 우리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가 얼마냐?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얘는 허를 찔린 거고요. 허를 찔렸다기보다는 이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 시험 준비하고 할 때 또 외우는 것도 또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어쩌면 이제 아까 D형 문제는 지뢰 문제라 말씀을 드렸죠. 그냥 똥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피해야 되는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관련 내용은 분명히 비법에서 나와 있지만 이거 제가 외우라는 얘기 수업 때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외울 것도 아니고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됐으니까 제가 전체 한번 요약해 봤어요. 한번 읽어서 볼게요. 자, 전단 강도다. 볼트의 전단 강도다. 저항 계수는 0.75고요. 그렇죠? 인장과 전단의 조합이 있습니다. 걔도 0.75예요. 지금의 지압 강도도 얼마냐? 똑같이 0.75고요. 미끄럼 강도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물론 저항계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구멍 또는 하중 방향의 수직인 단슬롯은 1, 과대 구멍 또는 하중 방향의 평행한 단슬롯은 0.85, 긴 장슬롯은 0.70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어떤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는 잠깐 묵음하고 여기라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6번 문제는 2장 설계 방법에 포함됩니다. 역학 문제가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비법 23번이에요. 강도설계법. 자, 제가 일부러 발췌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구문이야. 읽어볼게요.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 이하일 때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의 탄성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하고 시험 문제 설명 문제 많이 나오죠. 다음에 철근의 변형률이 FY에 대응하는 변형률보다 큰 경우 철근의 응력은 변형률에 관계없이 FY로 한다. 즉 제가 식으로 표현하면 요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수업 들으신 분들 수업 듣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겹게 봐야 되는 식입니다. 간혹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위에 들어가든 아래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만드니까 제가 이렇게 적은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좌측의 문제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조건은 자, 우선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이에요. 그죠? 변율이 0.001대가 가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변율이 0.004일대가 나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복 변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 옮겨 적었습니다. 요거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얘 구하는 방법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탄성계수분의 응력이고, 좀 미안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거의 구구단급이죠. 워낙 자주 나오니까 계산하면 0.002입니다. 즉 항복 변율이 얼마다? 0.002. 하지만 가에 해당하는 건 0.001. 나에 해당하는 건 얼마다? 0.004.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후쿠의 법칙.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항복 강도죠. 자, 그러면 아까 0.001이니까 후쿠의 법칙 대입해보면 탄성계수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강제는 20만 메가파스칼이죠. 200기가파스칼.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거고, 주어진 0.001을 곱해주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그냥 2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죠. 2가 이 문제의 정답. 그 다음에 넘어섰다. 0.004다. 이때는 계속 일정한 값이잖아. 그때는 그냥 얼마다? 400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어쩌면 이제 비종자분들은, 왜냐면 이제 워낙 어떤 주어진 틀에 얽매이는 걸 좋아하시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6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우리 5장, 우리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압축을 받는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기본 정착길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비법 77번에 해당합니다. 비법 77번을 그대로 발췌해서 옮겨 붙였습니다. 자, 정착길이 구하는 방법은요. 이건 최소 정착길이죠. 기본 정착길에다가 보정계수 곱하는데 이 값은 몇 미리 이상이다? 200mm 이상이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물어봤으니까? 얘만 물어봤으니까. 자, 얘 구하는 공식은요. 람다 루트 FCK분의 0.25dBFy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압축 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끼리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 0.043dBFi. 우리 카이로의 담이 43년에 열렸죠. 그거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0.043dBFi보다 뭐다? 커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자, 기본식이고요. 제가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루트 값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CK가 25일 때는 2식 쓰면 되고, FCK가 36일 때는 2식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문제 보도록 할게요. FCK를 째려봐. 세 번째 좌측에 있네요. 25입니다. 아, 이 문제는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얘는 원래 풀어보는 게 맞으나 우리는 이제 시험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해볼 필요는 없다. 자, 계산해보면 뭐 단순 대입이니까 정답은 242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사실 더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거 보정기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향수에 취했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 원래 문제를 그냥 회귀를 한 거고요. 앞으로의 출제 경향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22년 같은 문제의 유형은 다시 나오기 어려워요. 그때는 역대급 물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특히 토목설계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8번은 구장, 옹경 및 기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125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비법노트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붙여놨습니다. 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보면요. 우리 옹벽은 캔틸러브식 옹벽과 부벽이 있는데 뒷부벽식 옹벽, 앞부벽식 옹벽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캔틸러브식 옹벽은 설계 방법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죠? 흙이다라고 하면 연결 부위가 뭐로 가정하게 되냐면 고정으로 가정하고, 이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작용 요령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면 벽도 캔틸러버로 설계하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접한도 전부 다 캔틸러버, 여기가 고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 벽, 접한 모두를 캔틸러버로 가정하게 됩니다. 비교적 쉽죠. 자, 부벽식 옹벽은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짠, 그려보면은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 요건 이제 뒷부벽식 옹벽입니다. 흙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앞부벽식 옹벽은 앞에 이제 흙이 쌓게 되면, 부벽이 있으면 앞부벽식 옹벽, 흙이 있는 쪽에 부벽이 세우게 되면 뒷부벽식 옹벽에 해당합니다. 우선 전면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뒷부벽이든 앞부벽이든 동일합니다. 전면벽은 얘를 뜻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지지되어 있죠.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지지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한쪽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변 지지된 슬래브의 사이즈. 부벽을 내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 일반적인 간격 사이즈에 의하면 이 방향 슬래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3변 지지된 이 방향 슬래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판 보도록 할게요. 이때 말한 접판은 이 부벽 있는 쪽에 접판을 뜻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걸 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선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부벽의 강성이 크다. 강성은 변형에 정하는 정도인데 얘가 부벽이 단단한 거야. 그러면 고정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벽이 단단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치 연속보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고정보 또는 연속보, 고정보 또는 연속보. 됐죠? 자, 마지막에 뒷부벽식은 이 부분이 철근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인장을 만든다라고 해서 T형보, 인장 타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편에 부벽이 놓이게 되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했고요. 그러니까 8번 문제는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보기 1번 이상한 걸 찾을 수가 없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정을 가정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캔탭으로 설계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벽식 옹벽은 앞부벽이든 뒷부벽이든 뭐로 설계한다? 3변 지지된 이 방향 슬래브. 오케이 된 거죠. 마지막 4번 얘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뭐로 설계한다 이 나와 있지만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설계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년도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 야, 어떤 사람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또 나오겠냐 이걸 나한테 묻는 분이 있더라고. 도대체 얼마나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8장 슬래브 및 기초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109번이고 1방향 슬래브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법 노트를 그대로 발췌를 했어요. 자, 1번은 슬방향 슬래브의 이제 해석 방법이고요. 중략하고 2번부터 시험 문제 나온 거죠. 2번 문제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2번 기출문제 13번이 나왔습니다. 1방향 슬래브는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을 해. 즉 100mm, 100mm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10cm죠. 10cm를 넘지 않는 경우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해서 사용성, 과도한 어떤 변형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외에 지시 조건에 따라서 단순, 1단, 양단, 캔티브에 따라서 각각의 최저 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FI가 400MPa인 경우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계에서 곱하죠. 자세한 거 이따가 13번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주차근의 간격을 보시면요. 요거는 뭐 나온 적은 있지만 우선 지금 건너뛰고요. 위험 단면과 기타 단면이 있어요. 즉 아무 말도 없다라고 하면 전부 다 기타 단면이고요. 문제에서 반드시 위험 두 글자를 밝히고 있으면 그때는 위험 단면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단면은 3배 450, 그 다음에 위험 단면은 2배 300이고요. 하나 더 있죠. 우리 수축 온도 철근. 얘는 얼마요? 5배 얼마? 450mm 이하입니다. 자, 이념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4변에 의해 지지되는 슬래브 중 2방향 슬래브 중에서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배를 넣으면, 기호로 쓴다라고 하면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배를 넣는다. 닿지 않았으니까 초과로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요게 바로 뭐다? 1방향 슬래브의 정의에 해당하죠. 보기 2번 1방향 슬래브는 반드시 얼마 이상이다? 100mm, 10cm 이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성, 과도한 변형을 통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3번 보시면 쭉 읽어봤더니 중심 간격 2배 이하 또는 얼마다? 3배 이하라 나와 있죠. 그렇죠? 위험 단면 두 글자 나와 있네요. 이게 포인트로 볼 수가 있죠. 보기 4번은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위험 단면을 제외하고 기타 단면이죠. 기타 일반 단면을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얼마요? 3배 450이죠. 얼토당토하는 2배와 600mm는 뭡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도 마치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4장 전단과 비틀림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단청의 간격을 구하는 문제고요. 비법 63번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미 잘난 척을 해보면 수업은 시험 문제에 맞게끔 꽤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규칙대로 문제 푼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시면요. 수요 스트랩에 의한 전단청의 간격이고요.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내용이 무거우니까 결과 말씀드리면 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언제 이 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꿀팁은 여기 보시면 AV죠. 전단 철근량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쓰는 식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자, 모든 직사광부의 설계는
반드시 유효기피의 절반 2분의 D 600ml 이하를 지켜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식이야. 예외적으로 VS가 2VC, 요게 2VC죠. VC가 얼마예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 BD. 그러니까 얘는 2배죠, 2배? 얼마다? 2VC. 우리끼리 보통 2VC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VC는 없는 경우는 스트랩의 간격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얘기야. 여기 보시면. 그래서 4분의 D 300.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커진 게 아닙니다. 이게 최대값이 이미 정해져 있죠. 이 값이고요. 지금은 그냥 언급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이상 스트랩을 통해서 전단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단면 크기를 확대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이 복잡하잖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도저히 모르겠으면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50대 50은 나온다. 그게 바로 뭐냐? 보시면 아무리 작다라고 해도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중에서 작은 걸 고르는데 아무리 작아도 2분의 T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못 풀겠다? 괜찮아. 문제 복잡해? 이런 거 나와? 너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 없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있으면 풀겠지만 그러면 이 얘기를 저한테 안 물어봤겠지. 그때는 제가 2분의 D만 봐라. 요게 D니까. 그럼 2분의 D는 얼마예요? 250이잖아.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기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절대 2분의 D를 넘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아쉽죠, 여러분들. 다음에 꼭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맞춰봤습니다. 11번 문제는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95번이고요. 필요에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필요에 나오는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제가 중력하고 2번 적용 범위부터 보시면, 자, 우측 봐주세요. 보 및 슬래브의 필요는 휨 및 전도에 대해서 검토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여지껏 기출률을 보시면 압도적이죠. 기둥의 필요는 검토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는 정적 하중이 아니라 동적 하중에 대한 강도라 말씀을 드렸어요. 정적 하중에 대한 강도는 내가 앞 사람을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적 하중에 의한 강도. 그럼 동적 하중에 의한 강도, 이 필요는 뭐냐면 지근지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크긴 크지 않으나 지근지근 뒤에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때 터지는 이 강도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필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응력의 범위가 중요한데 일반적 기둥은 지속적으로 압축력에 놓이게 되니까 압축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일반적 필요를 검토한다,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모든 기출문제 찾아보면 압도적으로 얘가 1등입니다. 예외도 있겠죠. 읽어보시고. 그러면 항상 필요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최근의 긴장제 응력 범위입니다. 몇 가지는 시험지 나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메인 주제로 등장한 적은 없고요. 이게 보기에 살짝 끼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얘가 주인공이죠. 정리해보면 E형 철근입니다. IC고요. 긴장제는 PSC에 해당하겠죠. 300MPa 이하인 경우는 130, 400MPa 이상입니다. 이때는 150. 제가 그 사이일 때는 140이라고 수업 때 짧게 말아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올지 사실 몰랐습니다. 자, 지금은 정답이 얼마다? 140. 약간은 악의적인 문제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을 탓하기 좀 어려운 게 비프론트 가지고 이거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 때 이거 빈칸 채우기 제가 좀 나와드렸잖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저는 맞췄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11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12번 문제는 11장 교량 및 강구조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비법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써놨습니다. 비법 25번 하중조합과 하중계수, 그 다음에 비법 149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이죠. 원래는 이제 여기인데 제가 복습이나 예습 차원에서 여기다 한 번 더 끌어 붙인 거예요. 보통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거 초급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100%다 초급자입니다, 여러분들. 응? 제가 뭐라고 수업 때 강조했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읽어라. 문제 읽어볼 때 한계상태 설계법이다.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니다. 극한 한계상태 하중조합 1에 대해서 구하는 경우. 실제 기출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 이때는 주의해라. 1.25D, 1.80L이죠. 그러니까 개수하중을 구한다라고 하면 1.25D, 1.801. 고정하중이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20, 활하중이 10이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몰랐던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제 수업을 듣고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출제 경향이 어느 방향이 잡혀진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하지만 선택과 집중이잖아.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물론 결과에는 저도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히 좀
반복해서 봤다라고 하면 12번 문제는 저는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다음에 꼭 맞춰주세요. 자, 12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13번은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91번, 처짐 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법 노트를 발췌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이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고요. 이건 기출노트 여유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문제냐면 15번에 계산 과정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아마 단순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캔틀보입니다. 그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자, 보시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휨부재의 최저 높이죠. H 미니멈 규정입니다. 일반화 슬래브와 볼을 먼저 나눠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압도적으로 일반화 슬래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지지 조건은 단순 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 캔틸러버고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단순 지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보 형태, 1단 연속, 양단 연속, 캔틸러버는 일괄적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단 연속인 이유는요. 가운데 서서 보게 되면 이쪽은 이어지지 않고 이쪽은 이어져 있죠. 그래서 1단 연속. 두 번째는 왼쪽도 이어져 있고 얘도 이어져 있으니까 양단 연속. 마지막을 많이 혼동하는데 캔틀레버는 고정 자유라고 보통 오해하기 좋거든요. 우리 슬래브에서는 혹은 요 사용성에서는 한쪽이 자유단이면 전부 다 캔틀레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수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분모만 보도록 할게요. 분모만. 얼마냐? 일반화 슬래브면서 단순 지지는 20분의 1. 외울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눈을 돌려주시고요. 딱 절반입니다. 20의 절반은 10. 분모만 보고 그 다음부터 얼마씩 더해주면 되느냐? 4씩 더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4, 24, 플러스 4, 28이 됩니다. 자, 보는 출제된 적은 있지만 출제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16으로 출발하고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절반, 얼마냐면 8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더해주는데 얘는 얼마씩 더해주면 되냐면 2.5씩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제가 강좌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외우기 어렵다. 안 외우려고 하는 거 안다.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1등, 2등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나오면 기도해라. 그렇다. 물론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FI가 400메가파스칼 이때고요. 400메가파스칼이 아닌 경우는 보정에서 곱하는데 0.43 더하기 700분의 FI입니다. 제가 시험장에 비교적 잘 나오는 거 만약에 350이다라고 하면 700분의 350은 0.5가 되면서 0.43 더하기 0.5는 0.93이죠. 여기까지 제가 이미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알았다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일반화 슬래브인지 보인지. 두 번째, 지지 조건. 세 번째, FI가 400인지 아닌지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야. 시작해 보도록 해. 자, 첫 번째. 자, 일방향 슬래브에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일방향 슬래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지지 조건 어디 나와 있냐 봤더니 캔틀레버 됐죠. 자, FI가 400이 아니요? 400이 아니죠. 그죠? 얘는 0. 보존 개수. 요게 연습돼 있어. 요게 350 들어가면 0.93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반화 슬래브 캔틀레버는 10분의 1이죠. 이게 외워져 있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렵죠. 그래서 C형인 거예요. 몰라서 틀리고 알아 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알아 틀리는 문제죠. 복잡하니까. 10분의 1에다가 보존계수.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였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복이 없는데 보존계수 곱해야 되니까 가장 큰 건 빼고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C형 문제에 걸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맞추도록 할게요. 14번은 4장 전단과 비틀림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비법 54번과 비법 61번이 관련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법 노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단차원의 형태는요. 보시면 직각으로 배치된 스트럽, 우리 수직 스트럽이라 많이 부르죠. 수직 스트럽.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각으로 배치된 용접 철망. 세 번째는 펫에 닫힌 상태를 만듭니다. 완전히 묶는다는 얘기죠. 나선 철근 또는 원형띠 철근 또는 호프 철근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 청국구리 보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단 철근의 형태입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부재 한쪽을 그리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4인장 균열, 경사 균열 억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철근을 배근합니다. 이때 이렇게 굽힘척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경사스럽게 둘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기울기는 몇 도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정답 45도야. 그러니까 기능만 보고 설계한다라고 하면 45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약이 따르는 거죠. 왜? 이게 높이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누워버리면 위에서 타설할 때 밑에 골지가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능하면 세우란 얘기야. 첫 번째 건 보시면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경사 스트랩이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주인장 철근에 30도 이상이야. 얘는 왜 그럴까요? 굽힘 철근인데. 자, 굽힘 철근은 휨 철근을 갖다 꺾어서 위로 올리는데 있는 철근을 꺾어서 올리는 건 좋을까 좋지 않을까? 철근을 꺾는 행위 자체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완화시켜준 거야. 다른 애는 45도 이상인데 너는 꺾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너는 몇 도 이상이다? 30도 이상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조합도 가능합니다. 스트랩과 굽힘철근은 조합이 가능해. 왜 가능할까요? 굽힘철근은 그냥 있는 휨철근을 꺾어서 올린 거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자, 굽힘철근은 있는 휨철근을 꺾어서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하지만 없는 거, 새로 두는 게 있어. 수직과 경사까지 같이 두게 되면 위에서 타설하게 되면 이게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골자가 다 걸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은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비법 61번. 모든 전단 설계는 얼마 이하다? 500MPa 이하고요. 최근에 벽체, 전단 철근, 용접 이용 철망은 얼마 이하다? 600MPa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왼쪽에 형태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 띠철근, 후프철근, 뭐 읽어서 이상한 거 찾을 수가 없어. 각도 잘 맞고요. 그렇죠? 잘 맞죠? 3번 보시면 600만 초과한다? 초과한이 아니라 초과하지 않는 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도 쉬운 문제, 쉬운도 어려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15번은 2장 설계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비법은 25번입니다. 하중조합과 하중계수고요. 얘는 비법 노트가 아니라 이론 노트를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 노트의 부분이에요. 자, 원래는 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면 A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H까지 있죠. 이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하중효과니까 가장 큰 값을 고르는 게 맞는 거야. 여기 보시면 최대 설계해야 된다. 최대값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만 하느냐? 다른 하중이 없으니까. 응? 여기 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아. 다른 거 없고 다 없으니까 항상. 응? 뭐만 한 거야? 그냥 여기 보시면 1.2D, 1.6L과 1.4D만 봤던 거죠. 누가 지진 하중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지진이 있으지만 지진을 이렇게 쓸지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지진이 포함된 것도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지진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 여기 찾았어요? 난 찾았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냐? 여기. 나머지는 주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워버리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1.2D, 1.02. 이건 지진을 뜻하고 있고요. 활화증은 1.0입니다. 자, 그러니까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두 개 쓰는 게 맞아요. 자, 새로 배운 거 요거 그대로 써서 여기 있고요. 기존에 알던 거, 원래 기존에 알던 것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 그죠? 1.0, 1.0. 고정하중은 1.2배, 지진하중은 1.0. 그러니까 사용하중 그대로 쓰라는 얘기죠. 활하중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1.2D, 1.6L이죠. 두 값을 그대로 계산해보면 하나는 320, 하나는 280이니까 둘 중에 큰 값은 얼마를 쓴다? 320. 그리고 미안해요. 상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계수하중이잖아. 이 소요 강도는 하중계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중을 그대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중 더한 것보다 큰 값을 쓰는 게 목적이야. 이거 3개 더하면 300이라니까. 그러니까 답은 300보다 큰 거 찍어야죠. 하나밖에 없는데. 응? 그렇다. 아쉽죠? 자, 15번 문제 풀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16번은 8장 슬래브 및 기초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교수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게 문제는 주제거리인가 싶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제자가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 중에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아름답게 틀리는 게 맞는 문제예요. 자, 관련 영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비법 110번이고 2방향 슬래브입니다. 2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에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이거 이론 노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일종의 연속 슬래브, 연속보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하중에 따라서 매번 얘의 하중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정적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역학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복잡하죠. 그래서 경험치를 가지고 근사해법을 쓰는 거야. 대략 이 정도 된다. 크게 기준은 단부 경관과 내부 경관, 그러니까 단부 패널과 내부 패널이야.
안쪽과 바깥쪽. 보통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전체 정적 계수 힘 모멘트를 M0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정이 얼마만큼 날아가느냐? 35%. 부가 65%. 요게 요 보기 1번과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부 경관에서, 내부 경관은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 부 계수 힘 모멘트는 정적 계수 힘 모멘트의 몇 퍼센트? 65%. 요게 65%. 두 번째, 내부 경관에서 정 계수 힘 모멘트는 35%. 요게 요 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부 경관을 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이제 건축에서 가끔 물어보는데 여기 좀 복잡한 게 여기 보시면 범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강성 조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뉜다는 얘기야. 근데 교수님이 이걸 낼지는 몰랐던 거죠. 자, 21년도 교재 이유는 제가 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랴부랴 건설기준 코드 찾아서 복사해 집어넣고요. 보시면 이 표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완전 구속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담부 경관은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완충성됐다. 이 표를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과 부를 봐주셔야 되는데 정과 부. 정은 몇 프로다? 35. 부는 몇 프로다? 얼마예요? 65%죠. 사실 차이가 없죠. 교수님이 그 허점을 노린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런 문제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부는 65%가 똑같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정은 몇 프로였다? 70이 아니라 35. 0.35입니다. 자, 묵음 처리할게요. 잠깐 욕하는 거 괜찮습니다. 삐 이러면 기억하고 넘어갈까요? 장난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 내용을 포함할 거냐? 포함 안 합니다. 왜냐면 또 나와도 이거 맞지? 이거 다 외워서 공부하는 건 다른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16번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3장 보의 힘해석과 설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50번이고요. T형부 설계 힘 강도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끝판왕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시면 유효폭도 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T형부도 판별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등가 직사각형 응용블록 깊이도 산정해야 됩니다. 저라면 솔직히 말하면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시간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자, T형부 봐주시고 왼쪽 문제 등가 직사각형 응용블록 깊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칭 T형부의 유효폭을 구해야겠죠. 요거 합시입니다. 요게 B인데 식이 3개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요. 첫 번째, 유효폭에다가 양쪽 플랜지 두께 8배씩이야. 만약에 양쪽이 똑같다라고 하면 토탈 16배가 되는 거죠. 그대로 옮겨 적어보면 얼마가 된다? 2000이 됩니다.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슬래브의 중심과 거리입니다. 왼쪽 슬래브의 중심, 오른쪽 슬래브의 중심 연결해 주시고 이 중심거리를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구하는 방법은 양쪽 2000의 절반, 2000의 절반에다 가운데 400 더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노련해지면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 두 개만 더해줍니다. 지금은 그냥 FM대로 2000의 절반, 2000의 절반, 가운데 400, 2400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간경관의 4분의 1이야. 지간경관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10m는 만이니까 이 만을 4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다? 2500. 유효폭은 이 셋 중에 가장 큰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 바로 200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으면 좋았을련만 교수님이 욕심이 과했죠. 그 다음에 뭘 구해라? 등가 직사각형 블럭의 깊이를 구해라. 그리고 우선 판별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A가 판별식에 따라서 A는 여기 나와 있는 이타 0.F8로 FCK B분의 ASFI죠. 이 값이 만약에 플랜지에 거쳤다? 그러면 폭이 빈 직사각형보. 웹에 거쳤다? T형보가 되면서 문제는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구해보면 판별식입니다. A는 이타 0.8 FCK B분의 뭐다? ASFY죠. 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 식도 복잡해요. 사실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60. 자, 플랜지 두께가 100인데 60이니까 뭐로 판별되는 거야? 그냥 폭이 빈 직사각형보.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대로 얼마? 60.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이 아니라 100을 넘어서는 120이다. 이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주 옛날에 국회 사무처 때. 그 이후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가 바로 C형 문제고요. 말이 C형이지 계산 과정까지 본다라고 하면 얘는 D형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너나 풀어라. 알겠죠? 이렇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10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구장 기둥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법은 99번 기둥 기준 코드에 나와 있죠.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제가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T착은 간격은요. 축방향 찰근질의 몇 배 이하예요? 16배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띠착은 철선질의 몇 배 이하다? 48배 이하. 그죠? 마지막 기둥 단면 최소 치수 이하다. 그죠? 자, 문제 보시면 이게 순수할 때는 얘부터 풀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딱 눈에 보이자. 문제 보시면 누가 봐도 그냥 500이잖아. 500mm야. 만약에 이 값이 보기 1번에 있다라고 하면 땡큐인데 지금 2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16배인데 얼마나 나와 있어요? 16배. 우리 축방 철근은 여기 D32라고 나와 있죠. 4가닥. 요 4가닥, 4분이라는 얘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16 곱하기 32. 그죠? 요 계산하면 5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띠착은 지름에 48배. 48배 보면 여기 10mm니까 48배를 주면 얼마가 된다? 480. 셋 중에 가장 작은 값인 얼마? 48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찍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직까지 여지껏 나왔던 모든 문제는 한 번인가 두 번이 아마 2번 했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전부 다 1번이 정답입니다. 꿀팁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10장 PSC 프레스 콘크리트죠. 관련된 문제고요. 비법은 143번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PSC의 허용 응력입니다. 중력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이번 시험 문제는 긴장재의 허용 응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거 배제하면 이 두 가지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할 때 긴장재의 인장응력이고요. 두 번째는 도입할 때 도입 직후죠. 네, 인장응력에 해당합니다.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아니 강도석유법에서 왜 PSC 부재의 허용 응력을 알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PSC 부재의 사용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나 처짐을 알아보기 위해서 허용 응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 펴? 핸드폰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010 누르지 마. 누가 봐도 8094 얼마다? 7482. 8094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장할 때. 그쵸? 그럼 748이 뭐다? 도입 직후. 가끔 공식을 물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산 문제긴 하지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두 번째 줄 도입 직후야. 아, 전화번호 중에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전화번호 생각하고 한번 눌러봐. 748이죠, 748이. 인장 강도의 74%. 그 다음에 항복 강도의 82%라는 얘기야. 74%는 0.74, 82%는 0.82가 되겠죠. 얘가 인장 강도예요. 여기다가 얼마 곱한다? 74.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계산하면 1776. 두 번째, 항복 강도는 2000 주어져 있습니다. 82%죠. 0.82 곱하기 2000 해주면 1640. 자, 둘 중에 큰 값이에요? 둘 중에 작은 값이에요? 허용 응력은 가능하면 작은 값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둘 중 작은 값인 얼마다? 1640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문제야.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았을걸. 그럼에도 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내년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렇습니다. 19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19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10장 PSC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PSC 버린 분도 엄청 많던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우측에 보시면요. 비법은 142번입니다. PSC 부재의 설계 일반이고요. 보통은 공식을 묻는 문제를 계산 문제를 내셨어요. 19번도 마찬가지죠. 교수님이 아마 좀 죄송하지만 문제를 날려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균열 등급이 나뉩니다.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비균열 등급과 이 두 가지는 균열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하나는 부분 균열, 하나는 완전 균열입니다. 제가 수업 때 이론이나 뭐 같이 한번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RC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RC는 철근 콘크리트죠. 얘는 PSC고. 자, RC는 두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균열. 비균열부터 할까? 두 번째는 그냥 균열. 그럼 언제 비균열,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인장식 콘크리트 응력을 동일하게 FT라고 쓰고요. 그렇죠? 균열되지 않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인장각 우리 파기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FR. 이 값을 뭐 한다? 넘지 않았다. 이 값이 얼마냐? 0.63 람다. 람다는 경량골조 개수죠. 루트 FCK가 됩니다. 그럼 균열됐다. 반대로 넘어섰다. 파괴계수를 넘었다. 휘민장 강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PSC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프레스 콘크리트 PSC는 경량골재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강도 재료를 써야 되니까 경량, 우리 가볍잖아. 품질 좋지 않은 경량골재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 단면을 비교적 유효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 균열을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부분 균열과 완전 균열로 나뉩니다. 그럼 완전 균열은 뭔데? 그 값이 1.0 루트 FCK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표 봐주세요. 비균열 등급은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람다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진다. 0.63 그렇죠? 루트 FCK 이하인 경우. 자, 부분 균열 등급 보도록 할까요? 분명히 균열이 되긴 됐어요. 파기에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비교적 균열이 작다라고 해서 1.0 루트 FCK를 신설하고 이게 이하인 경우죠. 크고 얘는 이하인 경우. 이것이 바로 보다 부분 균열 등급. 세 번째, 야, 막 같다. 완전 균열 등급이죠. 이때가 1.0 루트 FCK를 그렇죠?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사실 낯설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뭐 새로운 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새로운 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익숙하지 않을 뿐이긴 하지만 사실 기존의 내용을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균열 등급에 따라 구분된다. 나도 안다. 비균열 등급이 뭐냐? 비균열 등급은 딱식이 정확하게 떠올라야 되지, 그치? 0.63 루트 FCK. FCK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36. 루트 FCK는 6이니까 0.63 곱하기 6이 되겠죠? 간단한 계산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3.78이 이 문제 정답이 된다. 자, 어때요? 전체 소문제를 제가 뭐 이론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마지막 시험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끝난 시험에 시험 보신 분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들어보면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험은 끝났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끝난 시험에 미련두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 쉬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미 결과 보고 물론 이제 꽈랑 났다라고 하면 속상하지만 꽈랑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대해보는 게 좋겠죠. 좋은 생각하시고 또 꽈랑 난 분들은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준비하신 분들 꼭 내년 다시 한번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지방직 우리 토목사교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